공항의 차가운 바닥에 민재의 가방이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말은 민재의 심장을 칼로 베듯 파고들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22살의 민재는 인천국제공항의 텅 빈 대합실에 홀로 서 있었다. 새벽 3시. 비행기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던져준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안에 든 것은 몇 벌의 옷과 그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사진 한 장. 민재는 그 사진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는 동현과 함께 웃고 있었다. 동현. 그의 첫사랑이자 어머니가 그를 버린 이유. 너무 게이야. 민재야. 이건 우리 집안의 수치야.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공항에 끌고 와 이렇게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고개를 들자 작은 갈색 강아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항의 차가운 바닥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강아지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강아지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너도 버려진 거야. 민재가 속삭였다. 강아지는 대답 대신 그의 옆에 앉아 몸을 기댔다. 민재는 강아지의 목에 달린 작은 이름표를 보았다. 루나라는 이름과 함께 낯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번호는 어딘가 익숙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 강아지는 단순한 길 잃은 동물이 아니었다. 루나는 무언가를 아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수연은 그를 엄격하게 키웠다. 수연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결혼의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는 남자를 사랑했고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민재는 동현을 만났다. 동현은 23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진작가였다. 그는 민재에게 세상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곳이라고 말해주었다. 동현과의 시간은 민재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동현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며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재가 동현과의 사진을 어머니에게 들켰을 때 수연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해. 그녀는 민재의 전화기를 빼앗고
동영과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민재를 공항에 끌고 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 나한테는 아들이 없어. 민재는 가방을 끌어안고 공항 벤치에 앉았다. 루나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너라도 날 버리지 않겠지? 민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루나의 이름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망설이다 입을 뗐다. 저 루나라는 강아지를 찾았는데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급하게 물었다. 어디서 찾았나요? 지금 어디에요? 민재는 공항에 있다고 말했고, 남자는 곧장 그곳으로 오겠다고 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루나를 내려다보았다. 너 주인이 누군데 이렇게 급하게 오는 거지? 루나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민재는 문득 이 강아지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운명처럼. 1시간 뒤 공항 대합실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 준서였다. 준서는 헐떡이며 민재에게 다가왔다. 루나. 그는 강아지를 끌어안으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민재는 준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준서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준서가 말했다. 루나는 제 전부예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녀석이 없었으면 여기서 더 무너졌을 거예요. 준서는 민재의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그의 가방과 초췌한 얼굴을 보았다.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도 괜찮다면.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준서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배신, 동영과의 사랑, 그리고 공항에 버려진 자신의 이야기를. 준서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가족이 당신을 버렸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다. 준서는 루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루나는 저를 구해준 강아지예요. 당신도 구해줄지도 몰라요. 민재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루나의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렸다. 민재는 준서와 함께 공항을 나섰다. 준서는 민재에게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다. 혼자 있으면 더 힘들 거예요. 루나도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할 거예요. 민재는 망설였지만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설득했다.
준서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다. 깔끔하지만 소박한 공간. 벽에는 사진과 그림이 걸려 있었다. 민재는 그중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 갔다. 준서와 또 다른 남성이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다. 그건 제 오랜 친구예요. 준서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준서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놓였다. 그날 밤, 민재는 준서의 소파에서 잠을 잤다. 루나가 그의 곁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민재는 동현을 보았다. 동현은 웃으며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민재야.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민재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오늘 뭐 할 건가요? 준서가 물었다. 민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가야겠죠? 준서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같이 살아가는 법을 찾아봐요. 루나도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들은 루나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민재는 준서와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마음을 열었다. 준서는 자신도 과거에 가족에게 외면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저도 당신처럼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민재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한편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민재를 공항에 두고 온 것이 옳았는지. 그녀는 계속 자문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재가 어릴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민재가 그녀에게 달려와 안기던 순간들. 그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현과의 사진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공허함은 그녀를 점점 집어삼켰다. 수연은 민재의 방에 들어가 그의 물건을 정리하다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민재가 고등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였다. 그녀는 망설이다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민재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싫은 걸까? 하지만 난 그냥 나일 뿐인데. 수연은 일기를 덮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잘못했음을 깨달았지만 이제 민재는 그녀 곁에 없었다. 민재와 준서는 점점 가까워졌다. 준서는 민재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었고 민재는 동현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찍었다. 루나는 그들의 곁에서 늘 함께였다. 어느 날 준서는 민재에게 루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루나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찾아왔어요. 공기놀이를 하던 아이들에게 맡고 있던 걸 제가 구했죠. 민재는 루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루나는 우리 둘 다 구한 거네요. 그날 밤 민재는 동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동현의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민재는 실망했지만 준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재는 준서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루나와 준서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준서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사진 전시회에 참가했다. 민재는 자신의 사진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보였다. 그의 사진은 한강의 일몰과 루나의 모습이 담긴 작품이었다. 관객들은 그의 사진에 담긴 감정에 감동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이 사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 강아지는 누구예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친구, 루나예요. 전시회 후, 준서는 민재에게 말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계속 사진을 찍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았다. 사진은 그의 아픔을 치유하는 도구였다. 그리고 루나와 준서는 그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수연은 민재를 찾기 위해 공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재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민재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다. 수연은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녀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민재의 글씨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다. 그녀는 민재를 되찾고 싶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민재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동영과의 사랑뿐 아니라 민재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가 적혀 있었다. 엄마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난 그냥 행복하고 싶을 뿐이야. 민재는 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사진작가로서의 꿈을 키워갔다. 루나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루나의 이름표에 적힌 번호가 동현의 옛 번호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준서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루나는 동현이 키우던 강아지였어요. 민재는 충격에 빠졌다. 동현은 몇 달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루나는 그 후 길을 잃었다고 했다. 준서는 동현의 친구였고 루나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민재는 루나를 끌어안았다. 너 동현이 보낸 거구나. 루나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민재는 동현의 사랑이 아직 자신 곁에 있다고 느꼈다. 민재는 동현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루나를 통해 동현이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를 느꼈다. 그는 동현의 사진 스튜디오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동현이 남긴 수많은 사진과 메모가 있었다. 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넌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그 메모를 품에 안았다. 준서는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동현은 당신이 강해지길 바랐을 거예요. 루나가 우리를 연결해 준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기리기 위해 사진을 계속 찍기로 했다. 수연은 민재를 찾기 위해 그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녀는 민재가 전시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민재는 이미 떠난 후였다. 수연은 그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민재의 사진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그의 내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그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재와 준서는 함께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과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갔다. 루나는 여전히 그들의 곁에 있었다. 민재는 루나를 보며 동현의 존재를 느꼈다. 그는 동현이 자신에게 준 사랑을 잊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준서와의 우정은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는 점점 더 사진작가로서 이름을 알렸다. 그의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랑 때문에 버려졌지만,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루나와 준서, 그리고 제 첫사랑 동현이 저를 구해줬죠. 수연은 민재의 인터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재를 찾아가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재가 자주 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재와 루나를 만났다. 민재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후회를 보았다. 민재야, 미안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루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루나는 그들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민재와 수연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갔다. 그들은 매주 한강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은 민재의 사진을 보며 그의 재능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재는 어머니가 변하려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준서는 민재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친구로 남았다. 그들은 함께 사진전을 열었고, 루나는 그들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민재는 동현의 추억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의 사랑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루나가 나를 구해준 날이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정체성과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재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한다. 수연은 민재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재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지만 이제는 그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다. 그녀는 민재의 전시회에 참석하며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민재는 한강변에 서서 루나를 쓰다듬었다. 그는 동현의 사진을 꺼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동현. 네가 날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줬어. 루나는 그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그는 준서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 세상에 전했다. 민재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루나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재와 수연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루나. 그 작은 강아지는 민재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준 존재였다. 사랑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을 민재는 깨달았다.